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자연적인 변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 신체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머리카락이 건강의 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1년 동안 김 아주머니는 머리에 자꾸 생기는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빗질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인터넷에서 읽은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에는 흰머리가 적은 사람이 장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자신의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자연스레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흰머리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집 남편도 온통 흰머리야. 그래도 매일 활기차게 지내잖아. 흰머리랑 수명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머리카락으로 수명을 알 수 있을까? 의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적을수록 오래 살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 김 아주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가 적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과연 믿을 만한가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이유는 모낭 안의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면서 색소 생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유전, 나이,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기대 수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흰머리가 있다고 해서 수명이 짧거나 흰머리가 없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낭 안의 멜라닌 세포가 점차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색을 잃고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유전, 나이, 스트레스,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흰머리와 기대 수명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이상, 영양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 문제가 흰머리 발생을 가속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흰머리가 있다는 이유로 수명이 짧아지거나 흰머리가 없다고 해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머리카락 색으로 한 사람의 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머리카락은 몸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비록 흰머리가 수명을 좌우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머리카락의 상태는 몸의 내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피부학 및 병리학 교수인 커트 스텐은 머리카락은 정보의 보고이며 신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텐 교수는 그의 책에서 머리카락은 다양한 건강 신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머리카락의 건강 상태는 영양 상태, 혈액 순환, 내분비 시스템의 기능 등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흰머리와 수명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건강에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잘 돌보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의 건강 상태는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 상태, 혈액 순환, 내분비계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윤기, 부드러움, 성장 속도 등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고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대량의 탈모가 나타난다면 이는 영양 부족, 갑상선 기능 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 신체의 특정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흰머리와 수명의 길고 짧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머리카락의 상태는 신체 건강에 중요한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징후이다. 이는 머리카락이 비위와 간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간과 신장, 비위가 건강하다면 머리카락 또한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카락은 혈액의 잔재이며 머리카락의 성장과 혈액의 양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혈액은 인체 영양 물질의 주요 운반체로
혈액이 충분하면 머리카락이 충분한 영양을 얻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전통의학, 모발의 건강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장은 인체의 중요한 장기로 수분 대사를 조절하고 내분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하면 머리카락도 건강한 윤기와 성장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의 건강 상태는 간신과 비위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다면 이는 간신과 비위 기능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간신 또는 비위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머리카락을 관찰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 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면 이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합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머리카락의 성장은 모낭의 건강에 달려 있으며 모낭의 건강은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모낭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물질을 제공하여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풍부하면 머리카락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기 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좋은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신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윤기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모낭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 머리카락이 윤기와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윤기와 부드러움은 두피의 건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 비타민 E, 그리고 기타 필수 영양소는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머리카락에 윤기가 부족하다면 이는 신체가 특정 영양소를 결핍하거나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의 윤기와 부드러움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성장 속도. 머리카락의 성장 상태는 신진대사와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25cm 정도 자랍니다. 머리카락 성장 속도는 유전, 영양, 호르몬 수준, 그리고 신체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면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 영양 부족 등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량한 생활 습관 역시 머리카락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의 정상적인 성장 속도는 신체 건강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머리카락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이라면 신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량 탈모가 없는 상태. 우리의 머리카락은 매일 자연적으로 일정량이 빠지지만 이는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100개의 섬유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머리카락의 자연 재생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하루 탈모량이 심각하거나 대량의 탈모가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질병 요인 때문일 수 있으며 혹은 오랜 기간 불량한 생활 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량 탈모는 갑상선 질환, 빈혈, 영양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피부 질환, 지루성 피부염, 원형 탈모증 등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균일한 머리카락 색상. 머리카락 색상의 균일함은 멜라닌 세포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닌은 머리카락을 검고 윤기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하여 두피와 모낭이 손상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멜라닌 세포의 기능은 신체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내분비계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 색상이 균일하지 않다면 이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이상, 영양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백반증, 백색증과 같은 특정 질환도 머리카락 색상을 불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색상의 균일성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 색상이 비정상적이라면 신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영양소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흰머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중년층은 젊었을 때 밤을 새우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했던 것을 떠올리며 지금 머리의 검은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흰머리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양 부족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신체의 기본적인 영양 요구를 간과하며 단백질, 미량 원소, 비타민 B군은 세 가지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먼저 단백질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케라틴 합성은 충분한 단백질 공급에 의존합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심지어 흰머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싶다면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두부, 소고기 등은 머리카락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는 멜라닌 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생성 과정은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존하며 구리와 아연 등의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티로시나제 효소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멜라닌 형성이 방해받아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물, 견과류 등과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이러한 미량 원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의 부족도 흰머리 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는 여러 대사 과정에 관여하며 머리카락과 손톱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흰머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밀빵, 녹색 채소, 우유 등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흰머리의 원인 스트레스, 유전, 건강 상태. 물론 영양 섭취 부족 외에도 흰머리를 증가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신체 건강 상태가 이에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을 통해 멜라닌 세포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정신적 부담은 멜라닌 세포를 점차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주변 사람들 중 흰머리가 일찍 나는 경향이 있다면 자신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분비계나 면역계의 질환도 흰머리 생성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흰머리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흰머리를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영양 섭취를 충분히 보장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둘째,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흰머리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불안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흰머리의 출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여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세요.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모는 기후, 호르몬 분비, 수면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우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을 꼽습니다. 잘못된 샴푸 선택. 샴푸 성분이 부적합하거나 특정 민간요법에 따라 샴푸를 사용하는 것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유형과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모 기능이 있는 샴푸 같은 적절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 온도가 너무 높음.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를 자극하여 모공이 확장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여름에는 32도, 겨울에는 37도 정도가 적당하다. 샴푸를 직접 두피에 바르는 습관. 샴푸를 두피에 직접 바르면 두피가 민감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짜서 물을 약간 섞은 후 거품을 낸 다음 머리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옮기며 사용하세요. 너무 잦은 머리 감기.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유형, 직업, 지역, 기후에 따라 적절한 감기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성 두피는 주 23회, 건성 두피는 주 12회 감는 것이 적당합니다. 심각한 탈모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머리로 잠들기.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잠들면 두피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비듬, 탈모, 감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너무 높은 온도로 말리지 말고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히 말리세요. 샴푸 선택 팁. 보습 샴푸 준비. 건성 두피는 보습이 필요하므로 약산성이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 계열의 샴푸가 적합합니다. 머리카락이 매우 건조하고 정전기가 쉽게 발생한다면 실리콘 오일이 포함된 샴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성 두피 관리. 지성 두피는 단순히 유분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분 공급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분이 많다면 박하나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세요. 두피가 가렵다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원인일 수 있으니 보습이 되는 샴푸를 선택하세요. 비듬과 가려움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 후 항진균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머리 감기는 모두 가능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은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머리를 감았다면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로 급히 외출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공기 중의 먼지와 유해, 물질이 머리카락에 쉽게 스며들어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로 잠들면 젖은 상태의 머리카락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를 먼저 빗으세요. 머리를 감기 전에 이미 머리카락이 부드럽지 않고 엉키거나 매듭이 생긴 상태라면 특히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먼저 넓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 깊숙이 숨어있는 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샴푸와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두피에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샴푸는 거품을 내서 사용하세요. 샴푸를 사용할 때는 성분표에 거품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품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 샴푸의 경우 거품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거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샴푸는 2번 정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머리를 감는 것은 피하고 물의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하며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컨디셔너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일부는 두피에 바를 수 있지만 발끝에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너는 3분 후 헹구세요.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에 3분 정도 머무르면 영양이 흡수되고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는 데 충분합니다. 3분이 지난 후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머리 말리기 습관으로 탈모를 줄이세요. 이상호 부교수가 2020년 노인보호와의 인터뷰에서 머리카락을 말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머리를 감은 후 머리카락에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문지르지 말고 흡수력이 좋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세요. 드라이어에 따뜻한 바람을 사용하여 두피를 말리세요. 건조기와 헤어 사이에서 20cm의 간격을 유지하고 건조기를 한 곳에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한다. 머리카락의 방향에 따라 말리세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며 드라이어를 이동시켜 머리카락의 방향에 따라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완전히 건조된 후 헤어 드라이어가 80% 정도 될 때까지 건조기를 사용한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은 상태로 잠들면 베개와 머리카락이 반복적으로 마찰되어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손상되고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흰머리와 수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흰머리가 나타난다면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